치매 걸린 어머니가 부르는 낯선 이름. 새벽 3시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영수야, 영수야, 가지마, 제발. 저는 황급히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85세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허공을 향해 손을 뻗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고 온몸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란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계속 외쳤습니다. 영수야, 피가 너무 많아. 일어나, 제발 일어나.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꿈이에요. 꿈. 아니야. 영수가 죽었어. 어머니는 제 품에 안긴 채 흐느껴 울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2년. 이런 일이 거의 매일 밤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치매 증상으로 더 이상 간병하기가 힘들어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영수,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평생 어머니의 남자는 나의 아버지 박종철 한 분뿐이었습니다. 친척 중에도 어머니의 친구 중에도 영수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니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누군지 꼭 알아내야 해.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이불장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장롱 맨 아래 오래된 이불 밑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자물쇠는 녹슬었지만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매니에 보이는 흑백 사진 한 장,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 교복을 입은 한 남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1962년 5월 영수와 함께 우리의 졸업식 날 평생을 함께하자. 영수. 저는 다음 사진을 꺼냈습니다. 또 그 남자와 어머니가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10장이 넘는 사진 속에 모두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통의 편지 다발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호가 군대에서 첫 편지를 보낸다. 너무 보고 싶다. 2년만 기다려. 제대하면 바로 결혼하자. 약속해. 영원히 너만을 사랑하는 영수가. 1964년 3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1964년, 1965년, 1966년. 매달 빠짐없이 온 편지들이었습니다. 순호가 오늘은 훈련이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내 얼굴을 떠올리니까 견딜 수 있었어. 순호가 제대하면 우리 서울에 집을 장만하자. 작은 집이라도 좋아. 너와 함께라면. 순호가 우리 아이 셋은 낳자. 아들 하나, 딸 둘. 너를 닮은 예쁜 딸들을 보고 싶어. 마지막 편지는 1966년 7월 10일. 순호가 이번 주에 산악훈련이 있어. 끝나고 나면 휴가를 받을 수 있대. 8월에 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보고 싶어, 순호가. 그리고 그 다음은 전혀 다른 필체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순옥 씨에게 저는 고 이영수 일병의 전우 김철수입니다. 영수는 1966년 7월 15일 작전 중 전우를 구하다 순직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당신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수의 유언을 전합니다. 순호가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행복하게 살아. 나는 언제나 널 사랑해. 부디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영수는 죽었습니다. 58년 전에. 그런데 왜 어머니는 아직도 꿈에서까지 함께 할까요? 그리고 노트 한 권.
그곳엔 어머니의 필체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66년 8월 1일. 영수가 떠났다. 차가운 관 속에 누워있는 영수를 봤다. 24살의 영수는 너무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있었다. 마치 잠든 것 같았다. 나는 관 앞에서 울지도 못했다. 영수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하여 정신이 혼미해 있었다. 영수야, 나는 어떻게 살아? 1966년 9월 15일.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 오직 영수 생각만으로 하루를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곤 했다. 왜 하필 너였을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부모님은 박종철 씨를 자꾸 소개시키신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나는 영수 외에 다른 남자는 생각할 수 없다. 1966년 10월 30일. 임신했다. 영수의 아이를. 영수가 군대 가기 전날 밤. 우리는 약속했었다. 제대하면 바로 결혼하기로. 그날 밤을 후회하지 않는다. 영수와의 마지막 밤이었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1966년 10월.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내 뺨을 때리시고 어머니는 우시면서 아버지를 말리셨다. 더러운 년. 당장 나가. 너 같은 년은 내 딸이 아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집에서 쫓겨났으나 갈 곳이 없어 동네 놀이터 그네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 자정이 되어서야 조용히 들어갔다. 1966년 10월 15일. 박종철 씨가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모양이다. 순옥 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아이와 함께. 나는 눈물이 저절로 나왔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착할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 1967년 3월 2일. 그의 순수해 보이는 사랑을 믿어보기로 하고 결혼을 했다. 주례도 하객도 없이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절에서 치르고 혼인신고를 했다. 종철 씨는 뭐든지 괜찮다고만 한다. 순옥 씨를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종철 씨가 너무 고맙지만 그래도 영수에게 미안하다. 배가 불러오고 있다. 영수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 1967년 7월 20일. 눈이 영수를 똑 닮은 딸을 낳았다. 종철 씨는 아이를 보고 한참을 말이 없다가 예쁩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라고 물었다. 미란이요. 난 주저없이 대답했다. 영수가 평소에 아름다운 난초 같다며 나를 부르는 애칭이었다. 종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이름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967년 7월에 태어난 딸. 그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 출생신고는 1968년 2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급하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67년 12월 5일. 미란이가 이상했다.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고 파래졌다. 병원에 급히 데려갔더니 선천성 심장질환이라고 한다. 수술을 빨리 해야 한다고. 하지만 수술비가 없다. 종철 씨는 야근을 하며 밤낮으로 일한다. 미안하다. 다 내 탓이다. 1968년 1월 10일. 미란이가 위독하다.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셨다. 나는 미란이 곁에서 기도했다. 영수야, 제발 우리 딸 살려줘. 내 딸이야. 제발. 1968년 1월 15일. 기적적으로 미란이가 회복이 되어 간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 이해할 수 없는 회복입니다. 기적이에요.
종철 씨가 이제 제대로 출생신고를 하자고 했다.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출생신고를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야 우리 딸이 정식으로 이 세상 사람이 되었다. 영수야, 고마워. 우리 딸 지켜줘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1967년 7월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1968년 2월에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친아버지는 영수였습니다. 1966년에 죽은 그 남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사람. 저는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박종철의 친딸이 아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 상자. 늘 쓰고 다니시던 모자에서 머리카락을 찾아내어 제 머리카락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일주일 후 병원 상담실. 의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신 게 돌아가신 분과의 혈연 관계가 맞으신가요? 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 부녀 관계가 아닙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확률은 99.99%입니다.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아님이 명확합니다. 67년을 박종철의 딸로 살았는데 67년이 거짓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의사가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저는 요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의 상태가 좋은 날인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미란아, 왔구나. 어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수가 제 아버지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란아, 어떻게 알았니? 일기장 봤어요. 그리고 DNA 검사도 받았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종철 아버지는 제 친아버지가 아니시더라고요. 미란아,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란아, 너한테 평생 거짓말을 했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저는 소리쳤습니다. 평생 참았던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 67년 동안 숨기셨어요? 제가 알 권리가 있잖아요. 미안해. 미안해. 어머니는 그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85세 어머니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치매로 흐릿해진 눈동자, 주름투성이 손, 이분이 제 어머니였습니다. 거짓말을 하셨어도 숨기셨어도 어머니, 영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제 친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영수는 내 전부였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지. 전학생이었어. 어머니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첫눈에 반했어. 영수도 나를 좋아했대. 우리는 정말 사랑했단다. 그런데 왜? 영수가 군대에 가기 전날 밤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어. 제대하면 바로 결혼하자고. 그날 우리는 사랑을 나눴어. 그리고 제가 생긴 거군요. 그래. 하지만 영수는 돌아오지 못했지. 1966년 7월 15일. 나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어. 저는 영수에 대해 더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 영수가 속했던 부대의 전우회가 매년 7월에 모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몇 달을 기다려 7월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 70대, 80대 노인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모두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영수 일병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영수? 영수를 어떻게 아시오? 저는 영수의 딸입니다.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제 어머니는 강순옥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대요. 저는 영수가 돌아가시고 나서 태어났습니다. 노인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 그 친구가 딸이 있었구만. 다른 할아버지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히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분 얘기 좀 들려주세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고 싶어요. 한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는 우리 소대에서 제일 밝은 친구였어. 항상 웃고 후임들 잘 챙기고 순옥이 얘기만 하면 얼굴이 환해지곤 했지. 마지막 날 어떻게 된 건가요?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산악훈련 중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졌어요. 김철수가 그 밑에 있었죠. 영수가 철수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영수가 그 바위에 깔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바위를 치웠을 때 영수는 이미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나요? 순호가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사랑해 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려고 했어요. 순옥 씨 사진이었습니다. 김철수 씨, 그분은 어디 계세요? 부산에 살아요. 연락처 드릴까요? 일주일 후 저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해운대의 한 카페, 80대 노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이신가요? 그렇소. 당신이 이영수의 딸 박미란입니다. 노인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를 닮았소. 눈이 똑같소. 영수가 저를 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24살이었소. 영수도 24살이었지. 산악훈련 중이었소. 갑자기 위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졌소. 나는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소.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수가 뛰어와 나를 밀쳐냈지만 미처 못 빠져나오고 그 바위에 깔렸소. 나는 살았소. 영수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소. 할아버지는 한참을 울먹였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소. 왜 나였을까? 왜 영수가 죽고 내가 살았을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당신을 구하고 싶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었소.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군대에서 항상 지니고 다니던 사진이요. 사고 나던 날도 주머니에 이 사진이 있었소. 뒷면에 영수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랑 순옥. 1963년. 평생 함께. 영수는 죽어가면서도 이 사진을 움켜쥐고 순옥아라고 계속 불렀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어머니를 사랑했소. 그리고 당신을 기다렸을 거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번엔 박종철 아버지의 유품들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거의 5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1967년 1월 1일 첫 페이지.
순옥을 처음 본 날, 그녀는 울고 있었다. 영수라는 남자가 죽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나는 순옥을 오래전부터 사랑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하지만 그녀는 영수만 바라보았다. 이제 기회가 왔다. 비겁한가? 그래도 좋다. 순옥을 지킬 수만 있다면. 1967년 3월 2일. 드디어 순옥과 결혼했다. 그녀는 내가 오직 사랑하는 한 여자다. 비록 그녀의 마음은 영수에게 있지만 나는 괜찮다. 그녀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다. 1967년 7월 20일. 영수의 딸이 태어났다.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질투? 슬픔?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다.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결심했다. 이 아이를 내 딸로 키우자. 영수의 딸이 아니라 내 딸로. 이 아이를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리라. 1970년 3월 10일. 미란이가 돌이 되었다. 순옥이 환하게 웃었다. 결혼하고 처음 진심으로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 나는 행복하다. 비록 순옥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웃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1985년 5월 1일. 미란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영수, 자네 딸 잘 컸네. 자네가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자네 대신 이 아이를 키웠네. 후회는 없네. 미란이는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네. 자네를 닮아서 착하고 순옥을 닮아서 예쁘네. 2000년 2월 14일. 미란이가 결혼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미란이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 영수, 자네 딸 시집 잘 보냈네. 나는 할 일을 다 한 것 같네. 2014년 12월 1일. 의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망 선고를 미리 받았다.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다고 순옥에게도 미란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용서해주게. 나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네. 미란아, 아빠가 많이 사랑했단다. 너는 내 진짜 딸이란다. 순옥, 사랑했소. 평생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당신을 정말 사랑했소. 저는 일기장을 덮고 울었습니다. 박종철 아버지,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어쩌면 영수보다 더 깊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시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영수의 사진과 박종철 아버지의 일기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어머니, 박종철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었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종철 씨가 일기를 썼어? 네. 50년 동안 저는 일기장을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일기를 읽으시며 숨을 죽여가며 우셨습니다. 종철 씨, 미안해. 나는 몰랐어. 아버지는 어머니를 평생 사랑하셨어요. 나는 종철 씨를 사랑하지 못했어. 영수만 생각했어. 종철 씨를 그냥 고마운 사람으로만 생각했어. 어머니는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나는 나쁜 여자야. 종철 씨한테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종철 씨가 소중해졌어. 고마웠어. 존경하게 됐어. 그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랑이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보았습니다. 미란아, 넌 화나지 않니? 내가 평생 거짓말한 거 처음에는 화났어요. 배신당한 것 같았어요.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어머니도 박종철 아버지도 영수 아버지도 모두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박종철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도 압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평온하게 주무셨습니다. 영수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종철 씨도 고마워. 미란이 잘 키워줘서. 어머니의 잠꼬대가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국립묘지. 영수는 1966년 7월 15일 24세의 나이로 이곳에 묻혔습니다. 아버지, 처음 뵙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딸 미란이에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찾아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박종철 아버지가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해서 슬프지만 아버지 덕분에 제가 태어나서 감사드려요. 저는 영수의 사진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젊은 영수와 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세요. 매일 밤 아버지를 찾으세요. 그리고 박종철 아버지의 묘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이제 다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버지는 제 친아버지가 아니셨지만 진짜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저는 이영수의 딸이고 박종철의 딸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저를 사랑했고 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계속 깊어져 갑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가 영수야라고 부르셔도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행입니다. 어머니가 기억하는 건 사랑뿐이니까요. 미란아, 오늘 영수가 왔었어. 우리 딸 보러 왔대. 그러셨어요? 영수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잘 컸다고. 우리 딸 예쁘다고. 종철 씨도 함께 왔대. 둘이 친구래.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67세의 제가 예쁘다니 우습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아요. 산책 가실래요? 그래. 영수랑 종철 씨도 같이 가자.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영수 아버지와 박종철 아버지가 나란히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아버지.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세 사람의 사랑이 만든 기적. 그게 바로 저 박미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사랑했던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그리고 또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